이동관 특보가 연일 언론의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지명이 안 됐는데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입장문도 한번 냈고 어제인가요? 어제는 피해자로 지목됐던 한 분이 언론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기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피해자분이 얘기하신 그 입장은 저는 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또 이렇게 뭐 비판을 한다고 하면 이체가해가 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되고요. 일단 이동관 특보께서 얘기하는 피해자가 이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명 정도를 거론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당의 이 부분을 좀 알아보고 계시는 의원들에 따르면은 피해자가 한 4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피해자 학생들,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봐야 되는데, 전 지금 단계에서도 이동관 특보께서 거짓말을, 명백한 거짓말을 벌써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순신 검사 때하고 똑같습니다. 학교 폭력을 가한 가해 학생이 있으면 그 가해 학생이 설사 저의 아들이라도 네. 명백하게 가해에 맞는 징계를 받고 불이익을 받고 제대로 처벌을 받으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순신 검사와 이동관 특보의 흐르는 본질은 뭐냐면 아빠 찬스, 아빠의 실력, 아빠의 권세가 쓰인 거 아니냐. 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해명을 한 게 그겁니다. 학폭이 열리지 않은 거는 학폭위가 안 열리는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 사안에서. 진술서를 보면은 300대를 머리를 쥐어 박았다. 침대에 놓고 짓밟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사건인데 학교 폭력위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 비판이 열리니까 이동관 특보가 해명 입장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열리지 않았지만 선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전학을 갔다. 네. 근데 선도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선도위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명백한 거짓말 아닙니까? 그럼 해명하셔야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학폭 가해자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하고 통화를 합니까? 통화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담임교사한테도 어려워가지고 죄스러운 마음에 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재단 이사장하고 통화해가지고 뭔 일인지 알아봐달라고 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재단 이사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교사 만나가지고는 그게 뭐 그 처음 진술한 그 폭로한 예, 교사 예.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꼭 아이를 처벌해야 된 처벌만이 능사인가요? 이 워딩만 봐도 이게 사실이라면은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대충 얼버무리고 한 분하고 잘 지내니까 학폭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전혀 다르다. 저는 대통령께서도 조금 제고하시는 게 좋지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 이사장과 통화한 거는 괜찮습니까? 일단은 이사장과의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통화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학교의 핵심적인 관계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전화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사장과의 통화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할 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피해자라고 얘기를 언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뉴스가 또 보도됨으로 인해서 피해자라고 규정되고 있는 그 학생, 이제는 학생이 아닐 겁니다. 벌써 네. 10주년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청년이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나를 피해자로 뉴스가 보도되는 일들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해당 청년이 원치 않는 일들이 정치권을 통해서 계속 소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진실들은 명명백백하게 규명이 돼야겠죠. 하지만 해당 당사자를 제외하고 특별하게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없고 더군다나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해당 교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교사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의 담임도 아니었고 네. 또 학교 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교사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불거지면서 비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객관적인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이 있을 것이고 한 발에 여러 학생들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용납하기 어려운 학교 폭력이 있었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목격자가 그 한 명, 4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재까지는 관련된 핵심적인 그 학생, 청년이 내가 거기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그 청년의 입장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추가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학교 폭력이 있었다.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야 되고 네. 이를 무마하기 위한 일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가능할 텐데 지금은 거기까지 나간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동관 특보가 조금 더 일찍 지명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언론들이 앞서 나갔던 겁니까? 아니면 여론을 좀 보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 과거 정부에서
국민들께서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고 밀어붙였던 예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런 일들 때문에 정권 교체 단초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 정부 들어와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지명이 철회됐던 사람도 있죠. 임명이 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교육부 장관 예. 그리고 정순식 국수본부장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하마평들은 무성합니다만은 현재 명확하게 지명이 되지는 않는 상태인데 너무 이제 이 뉴스들이 앞서서 좀 앞다퉈 보도되는 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이슈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봅니다만은 이게 또 다른 2차, 3차 가해로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보도 또 정치권의 접근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